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학우 여러분. 저는 오늘 졸업하신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사회복지학과 학회장 조영균입니다. 선배님께서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모두 유익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하린 선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13학번 와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네. 네,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나 워라밸의 균형이 잘 맞춰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보통 병원의 외래 진료 시간이랑 동일하게 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무 시간인데요. 대부분 병원이 8시 5시거나 8시 반 5시 반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다양하게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워라밸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또 맡은 업무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워라밸이 좋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집이랑 병원이랑 좀 가까이 살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특별한 뭐 행사나 병원의 인증 기간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야근 없이 한 퇴근 시간 1시간 이내에 집에 도착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의료사회복지사를 하시게 된 이후 하루의 일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먼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진료과를 어떤 과에 담당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아침에 이제 컨퍼런스가 있는 과가 있어요. 그런 과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컨퍼런스를 하거나 이제 뭐 아니면 회진이나 혹은 회의가 있는 경우에 우선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일과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전산을 켰을 때 주치의 선생님이 의뢰해 주신 컨설트 환자의 의료 정보라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보호자 혹은 환자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 일정을 잡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새로 의뢰된 환자분들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또 개입 중인 환자분들에 대해서 치료 경과나 치료비 발생 경과를 보고 이제 연락 드려야 될 케이스를 정리를 하고요. 상담을 하고 기록을 하고 또 이제 외부 기관에 의뢰해야 될 분 같은 경우에 추천서 작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관계기관들에 전화를 한다거나 중간중간 자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상담을 한다거나 그 외에 행정 업무를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일상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잘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선배님께 사전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받았던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분야 중 어려운 길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길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게 어려운 길이라고는 아마 학교를 다니면 많이 쓸 건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들으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후배들이 겁을 먼저 먹지 말고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학과가 2학년 때 대부분 실습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습을 나가기 전에 내가 이제 사회복지에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것들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고 실습을 나가자라는 생각을 입학을 하고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뭐 아동, 청소년, 뭐 장애, 노인 이렇게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그래서 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봉사를 하면서 느끼기에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내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아무래도 상대를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들었고,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을 하면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하다 보면 힘들고 이제 소진이 되고 이제 근무를 하는 거를 이제 뭐
그만두게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소진 없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를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의료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대학병원이나 국공립의료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근무 환경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정적이고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서 좀 좋다고도 많이 말해주시기 때문에 선택한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곳과 해당 업무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일단 사회사업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뭐 사회사업실, 뭐 의료사회복지팀 뭐 이런 식으로 그 부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이제 임상 업무에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어려움 혹은 이제 퇴원 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감을 가지고 계실 때 그런 분들 대상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연계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역할, 이런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 오는 자원봉사자분들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병원에서 필요한 행정 업무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의료사회복지론이라는 수업을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듣는데,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돼야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사실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년간의 수련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뭐 의사들도 뭐 인턴을 하고 수련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1년간 수련을 진행을 하고요. 그 1년간의 수련 기간 동안 뭐 집체 교육도 하고 또 이제 과제 제출을 하고 또 이제 그 1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으로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국가 자격증으로 지금 변경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도전을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게 많이 있겠죠. 먼저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 거는 이 친구가 정말 병원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냐를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내에서의 봉사 경험이라든지 또 실습을 이 친구가 어디서 했느냐, 병원에서 한 친구들을 아무래도 우선으로 뽑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요. 병원이다 보니까 뭐 토익 성적이라든지 그 외 기본적인 뭐 컴활 뭐 이런 자격증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뭐 특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조금 개발해 두면은 아무래도 의료사회복지사가 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취업할 때 경력자들과 함께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럴 때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꿀팁이랄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면접을 볼 때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학생 때부터 사진 찍고 영상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나의 경험이나 그런 걸 쌓아서 발표를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것도 되게 좋게 봐주셨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병원에 대해, 병원이나 필드라든지 아니면 그 지정 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순천향 병원 같은 경우에도 단국대를 졸업했는데 왜 순천향이 왔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었는데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봉사를 또 했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게 봐주시고 이제 다른 뭐 기관을 할 때도 아무래도 다 그런 경험들 다 좋게 봐주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은 것 같고요. 또 내가 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병원이 원하는 인재상이냐 이런 것들 많이 중요하게 보셔서 그런 거를 잘 준비해 가시면은 아무래도 경력자분들이 있더라도 조금 더 어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가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되게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으로 대답을 드려야 되나 약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꼭 뭐 의료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드는 생각일 건데, 이제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내 걱정도 아닌 남 걱정을 이렇게 해주고 있나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사회복지 뭐 마인드라고도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괴감이 들 때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나?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 환자 또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겠다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환자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대변해서 근무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사회복지사 혹은 또 의료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 많은 전공 수업, 교양 수업이 있을 텐데 어떠한 강의가 현재로서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딱 뭐 특정 과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배웠던 전공 수업들이 다 되게 다 도움이 많이 돼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정책 관련해서 뭐 행정론, 법제론 이런 것들 듣는데 근무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그 사회복지 관련된 법이라든지 뭐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밑바탕 지식이 깔려 있으면 그런 게 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실천 관련해서 뭐 실천론, 장애인 복지론 뭐 다양한 또 과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알고 있으면 뭐 노인 환자를 대할 때, 장애인 환자를 대할 때, 뭐 어떤 가족 상담을 해야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개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회복지학과 친구고 사회복지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공 수업을 조금 열정적으로 더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그 외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엑셀 교양을 하나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사실 친구들이 다 컴퓨터를 잘 하다 보니까 뭐 굳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잘 해주시는 경우는 많은데 저는 뭐 따로 엑셀을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엑셀 교양을 들으면서 진짜 엑셀에 대한 뭐 기초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 수업을 제가 비록 잘하지는 못해서 C뿔을 맞았지만 다른 많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양 수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나 사건이 있을까요? 되게 근무를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일을 해서 지금 병원에서는 3년이 조금 안 된 시간인가요? 3년이 넘었나요? 헷갈리는데 근무를 하면서 사실 뜻깊은 순간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되게 노인 환자분 할아버님이 이제 환자분이셨고 보호자분이 이제 할머님이셨는데 이제 다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으시고 퇴원을 하셔가지고는 외래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오셨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거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 안 받고 있는데 할머님이 집에서 오이 소박이를 나와가지고 이거는 돈 얼마 안 드는 거다 선생님 꼭 집에 가서 드셔라 이렇게 주고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할머니 마음 감사히 받아서 또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정말 환자분들이 정말 가족 간에 이제 단절되어서 지식 체계가 전혀 없는 이제 독거노인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뭐 자살 시도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돼서 치료비를 해결해드리고 또 아니면 퇴원 후에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들 연계도 해드리고 또 아니면은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또 완치 후
후에는 집에 잘 돌아가실 수 있게끔 뭐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퇴원하시고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또 감사 편지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받은 순간순간이 저한테 근무하면서 뜻깊은 사건이었고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재학생 학우분들에게 대학생활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학생활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다 봉사를 하면서 제 적성을 찾아갔었던 건데, 다양한 봉사활동도 해보시고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체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아무래도 사회복지는 내가 이 사회복지 전공을 살려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 다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이 경험해 보시고 이게 내 적성인지를 찾아가는, 내가 정말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대학생활 진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여유로우면서도 열정적일 수 있는 시기이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지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또 이제 후회 없이 사랑도 하시고, 저는 과시시여서 지금까지 열심히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런 즐거운 대학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아린 선배님께서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들께 앞으로의 조언과 오늘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없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후배분들한테 제가 직접 뭐 비록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이제 종종 후배분들, 의료사회복지 관련 있는 분들이랑은 연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많이 또 연락도 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저랑 같은 분야에 일하는 또 선배 후배들이 같이 만나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모두 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정말 우아린 선배님께서 좋은 경험과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